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무난하게 보냈고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이 선물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일단은 코스피에서 살짝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어제까지는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매수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역시 좋은 흐름이 이어가면서 오히려 코스닥 상승세가 조금 더 기관 매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늘 1294원대 정도까지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간밤에 또 뉴욕 증시도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 오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40달러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수익을 올려야 할지 저희가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파워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저희가 좋은 수익 올릴 수 있게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두 분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잘 보셨다가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현대건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건설. 네네.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전반기 때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쵸. 네, 부진했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익률 회복은 좀 다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익률 회복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주택 부분이라든지 해외 매출 쪽에 대한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개선 흐름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국내 부동산 침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해외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좀 기저 효과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수주에 있어서도 지금 사우디라든지 사우디의 좀 네옴시티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네옴 터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오히려 지금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부분들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충분하게 매출적인 부분들의 쉐어가 확실하게 좀 나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뚜렷한 손익 개선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내 주요 대형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좀 실질적인 성과 부분들이 좀 나타나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도 굉장히 좀 저평가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 첫 번째 종목 5초 정도 남았어요. 다음엔 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건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네, 지난주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매일 올랐습니다. 계속 갑니다. 네, 오늘 또 공개 매수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13%까지 좀 추가로 급등을 해서 이건 이제 전거래 기준이고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이 나왔고 사실상 좀 중요한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공개 매수가 들어갔고 향후 어떻게 또 상장 폐지로 과연 넘어가는지 여부까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공개 매수가가 36,000원대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대에서는 크게 깨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워낙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고 있었던 회사고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윗부분에 있는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따가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의 좀 유의미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아시아 지역들 또 부품들에 대한 상품 판매에 따라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워낙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부분만 조금만 더 치중해서 보자라고 정리하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트로닉 지난주에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상승세가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전일부터 이틀 전이죠. 이틀 전부터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도 좀 약상승을 좀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한미반도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절대적인 좀 강자인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장비의 성장성이 여전히 좀 높은 밸류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주가 수급도 충분하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월별 수주 금액이 전년 한 12월을 저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역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 불황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굉장히 타격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도체 경기 개선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의 주가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크게 폭발적으로 좀 들어와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 관점으로도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반기가 좀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오히려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은 뭐 분명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큽니다. 오히려 좀 실적이 개선이 되기 전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시간 딱 맞춰서 최진욱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네, 로봇주 중에서 좀 전거래에 사실 좋은 이슈가 있었고 거기서 좀 거래량 동반한 상승률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조금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뭐 이런 가격대라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AI 로봇에서는 좀 그래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알려진 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청소기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사실 이제 하반기에 서버용 로봇, 그러니까 이제 서빙용 로봇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문 보시면은 서빙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작년 대비 거의 10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외식 업체들에서의 이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교외에 있는 고깃집부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스라엘 이뉴이티브와 820만 달러 R&D 관련된 이슈가 전거래에 있었습니다. 일단 SK텔레콤과 이 회사과 두 기업만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기술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R&D를 가지게 되더라도 해당 이 레퍼런스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2B 매출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슈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브리봇 하창원 본부장님, 이 로봇 관련 종목 하나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좀 화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점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화신이 지금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매출 성장세를 볼 때는 여전히 지금의 주가도 좀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좀 자체 설계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좀 성장 동력이 되면서 국내 부품사들이 좀 수혜를 좀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좀 인도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의 시장이 있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새로운 좀 물량 성장 동력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있어서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그리고 기아차에 있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좀 자체 좀 부품을 좀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공장 증설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좀 GM 좀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공장 인수가 확실하게 좀 완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을 넘어서 가지고 인도네시아 시장이 좀 해외 생산 기지로 확실하게 좀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오히려 자동차 부품사 쪽에 인도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을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화신 같은 경우가 국내 부품사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인도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현대차 그룹의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화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부품사들 중에서는 화신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화신까지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 종목도 뭐 청장권에서 논일고 네. 있는 종목인데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의 뭐 성장성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치 에너지가 높지만 물론 이제 이격이 좀 벌려져 있어서 한 2, 3거래 정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이제 계절적인 부분으로 발전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둔화가 돼서 그 부분에서의 조금 약간의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가스전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향 철강도 판매가 호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에너지 합병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유의미하고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합병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식량, 철강, 신사업, 친환경 등으로 이제 중장기 플랜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룹사별에서 좀 이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에서의 이런 이제 수송 업무들을 좀 맡게 됐죠. 뭐 이제 포스코 퓨처mem의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뭐 흑연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음극재 생산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운송을 또 담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이 종합 상사 쪽은 좀 저평가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뒷받침을 해서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또 시세가 품출했는데 여전히 뭐 주가 상승의 가능성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봤고요. 다음 또 종목 최진욱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저는 좀 LG 이노텍을 좀 가지고 LG 왔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최근에 좀 야심작으로 뽑았던 비전 프로 관련해가지고 좀 공개됐죠. 제품을 좀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상 뭐 이게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착용 시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대중들한테 좀 활성화가 되기는 좀 힘들 거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디스플레이 쪽이나 오히려 지금 직관적인 좀 제어 방식 등에 있어서도 호평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상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좀 비전 프로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좀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좀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개선세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가지고 다른 IT 기업 대비해서도 오히려 지금 실적 가시성이 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초기 판매를 위해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이 돼가지고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는 아이폰 15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력적인 밸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폰 15 모델 같은 경우가 그전 모델이랑 좀 달라진 점들은 좀 폴디드 줌이 이번에 좀 도입이 되면서 지금 카메라에서 손 떨림 보정까지도 이번에 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이폰 14 대비해서 지금 ASP 상승 역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현재로서는 지금 LG 이노텍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새로운 매출처가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아이폰 새로운 또 신모델에 영향 받으니까요. 한번 미리 매수해서 상승 누려보는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네, 사실 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법적 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웅제약과 휴젤과의 좀 이런 보tulinu연 톡신 균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합의금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규모 자체도 한 4배 이상,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균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쪽에서 좀 승소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점유율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승소 관련된 이슈로부터 지난 이제 2월 달이었죠. 2월 달 초부터 관련된 이슈로 좀 주가 상승력이 나와서 일정 부분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충분히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이후부터는 또 그 승인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재죠. 관련된 부분이 2분기에 일단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허가 신청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 또 이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FDA 승인에 대한 이런 임박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상 판매량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지역들이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요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전고점 다시 돌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과연 정고점 돌파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5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좀 타이어죠. 준비를 네. 했습니다. 현재 뭐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에서는 당연히 좀 독보적으로 1위인 좀 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일전에 좀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악재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금산 공장이나 그리고 글로벌 공장 쪽으로 물량을 좀 이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제한적인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좀 매력적인 좀 밸류 구간을 또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현재 좀 화재로 인한 이 노이즈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판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투입원가 하락으로 좀 안정적인 마진을 오히려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오히려 관심이 지금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가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추가적으로 투입원가 하락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익률이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현재로서 지금 글로벌 R이 타이어 수요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적으로 좀 공격적인 물량을 오히려 좀 생산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일전 화재로 인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타격이 크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밸류상으로만 봤을 때도 PBR이 지금 1배 수준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저평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지금 저평가 상태다.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아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한 박자 쉬고 네네. 다시 좀 넘어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위치에너지가 상당히 좀 상반이 되어 있죠.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 LX 인터내셔널도 같은 종합상사고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또 친환경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해당 종목도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바닥권에서 뭐 120선뿐만 아니라 1년선까지 좀 돌파를 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기조는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LNG 사업 터미널 사업을 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충청남도 당진시에 이제 LNG 탱크라든지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특히나 이런 좀 신재생 쪽으로서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해당 부분 좀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또 ESG 경영에 따라서 굉장히 좀 환경적인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특히나 이제 니켈 등 2차 전지 광물이라든지 뭐 신재생 전략 발전 관련된 이런 소재단에서도 이제 사업에 대한 신지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움직임이 비슷하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충분히 전거래일 거래량 동반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에 한 번 정도의 좀 전환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저희 소개해드리는 중에 유튜브에서 질문이 좀 하나 올라와서 간단하게 하차원 본부장님께 체크를 좀 부탁드리면 네. 메디톡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박루시님께서 메디톡스가 뭐 현재 뭐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지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갑자기 뭔가 이슈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상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조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불안감이 있으시다면은 당연히 엑시트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외의 이슈들, 뭐 부정적인 이슈는 당연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뭐 어느 또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사실상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어쨌든 로열티 부분은 연간 늘어나는 수치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디톡스에 관련된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정보, 참고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증시는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또 지난밤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자 기술주 위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어준 미증시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도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6% 오른 2,625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1% 강한 상승 보이면서 현재 8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오르고 있는 상승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10주년과 스트레이트키즈는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1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Take Two가 전 세계 공지가 됩니다. 방탄소년단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 발매되는 앨범인데요. 두 번째 챕터라는 뜻의 Take Two는 방탄소년단이 걸어갈 제2의 두 번째 길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모든 순간 함께 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앨범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트레이트키즈가 불과 일주일 만에 초동 앨범을 460만 장을 팔아치웠다라고 하면서 K-팝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스트레이트키즈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1년엔 정규 2집으로 첫 밀리언셀러에 등극했고요. 22년 맥시던트로는 더블이자 트리플, 이 밀리언셀러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규 3집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최초로 쿼드 밀리언셀링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이렇게 개별 아티스트들의 좋은 호실적 이유로 오늘 엔터 관련주들의 움직임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6%로 가장 강한 상승 받아가고 있습니다. 2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4%, JYP가 3%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이어서 큐브엔트가 2%, 그리고 SM까지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넷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챗 GPT 대항마 개발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초거대 AI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 리서치 주도로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인 AI 개발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7월 말 초기 버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현재 인력과 자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LG와 네이버, 카카오, KT, S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이제 모두 자체 초거대 AI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과 관련해서 S넷이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S넷은 오랜 기간 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설비 투자를 도맡아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현재 관련주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12.69% 오른 5,9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타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폐암 진단 키트가 상급병원에서 비급여 검사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가 상급병원에서 폐암 진단 키트 비급여 검사 개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혈액 기반의 폐암 진단 키트인 앞토 딕텍트렁의 상급병원 비급여 검사가 시작됐다라고 오늘 장 초반에 밝혔는데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새로운 매출 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4,29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추가로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10가지 종목 더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준비.
자,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앞으로의 기업의 전망, 전략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저는 이제 LG 화학을 좀 이야기를 LG화학.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LG 화학이 뭐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그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좀 유일하게 좀 서프라이즈를 좀 시연을 한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일단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번에 좀 적자 축소를 좀 했기 때문에 올해 좀 흑자 전환을 좀 역시 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좀 실적 발표한 부분들의 자회사인 LG 엔솔만 봐도 지금 실적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상반기에 또 석유화학 이 사이클 반등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이익 개선 역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재를 또 비롯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지 소재 부분들의 출하량이 또 증가를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수익성이 여전히 좀 호조세를 보여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생명과학 매출액 추정치 역시도 지금 상향이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향후에도 지금 단입자, 이 양극재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고부가 양극재 제품 비중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매출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매출적인 부분들을 지금 전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자회사들의 좀 시너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가 매수로 좀 대형주 접근해본다 하면은 우리 좀 LG화학을 좀 접근을 해볼 만하고요.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 관점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오히려 대형주 중에 살펴보신다면 LG화학을 봐주시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6번째 종목은 뭐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요? 네, 최근에 조선주들 흐름 굉장히 좀 좋은데 네. 현대미포조선이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사실상 이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원래 해당 산업 중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중소형선을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에 대한 이런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좀 느리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이제 이전에 다른 대형 조선사 대비했을 때 수주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성과를 받지 못하고 저가의 성과들을 좀 해결하느라 요번에 좀 분기에서의 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연내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계속적으로 빠른 중소형선에 대한 또 수주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량은 끊임없이 지금도 많지만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2020년부터 황산화물 규제를 했고요. 최근에도 계속적인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NG선이라든지 노후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조선업종들이 이제 분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됐고 계속적으로 이런 분기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완벽한 좀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상에서는 전기차, 바다에서는 LNG선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주가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베팅을 걸어봐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현대미포조선 충분히 볼만한 위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삼성전기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 하게 되면 MLCC 글로벌 좀 2위 업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MLCC 관련주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하반기 좀 IT 시장이 좀 수요 개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외형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분기에 이어서 올해 지금 MLCC 쪽이랑 그리고 패키지 기판 이 부품의 수요 회복세가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 개연성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들을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LCC 업종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올해 실적 반등 강도 역시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중국의 지금 스마트폰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주 좀 약세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좀 눈높이가 이제는 조금 안정화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시고요. 사실 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좀 역성장 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교체 수요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지금 안정권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악재 부분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질 구간들은 좀 없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좀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중국 쪽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잠재되어 있던 교체 수요 역시 좀 발생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장용 MLCC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짐으로써 삼성전기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출 개선에 좀 리드를 충분하게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숨 좀 쉬고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네, 조선주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자들도 좀 같이 하나씩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 일단 뭐 피팅 업체 중에서는 뭐 점유율 1등이죠. 태광과 더불어서 뭐 점유율을 좀 과점 시장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51%, 영업이익이 3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사실상 조선업황들이 조금 부진할 때 오히려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오히려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계속적으로 수주량도 좋아지고 있고 조선 업황이 좋아질 때 또 다른 또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으로는 상당 부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굉장히 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2만 원대, 2만 2, 3천 원대로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14,000원대니까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나 매출액 쪽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뭐 LNG 서플라이 체인 투자에 대한 증가라든지 뭐 캡티브 마켓이죠.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마켓들에 대한 이런 수주량도 늘어날 것이고 또 울산 SOL 프로젝트, 뭐 카타르 2차 뭐 이런 프로젝트가 또 대거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 뚫어주면은 단기적으로 시세도 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 성광밴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지금 화신에 이어서 또 자동차 부품 쪽에 네. 성화이텍을 좀 준비를 성화이텍.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성화이텍도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에 있어가지고 좀 주력 제품 부품 공급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요 점유율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잡혀 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사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좀 고평가라고 좀 보기에는 좀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진입을 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 전지차 부분들이 있어서도 지금 자체 부품 개발과 그리고 특허 부분들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시장 지배력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결국엔 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좀 동반 성장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좀 이익률 개선 부분들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케이스 또 신사업까지 좀 출범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매출 자체에서 지금 배터리 쪽 관련된 매출이 또 잡힐 가능성이 또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매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이익률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익률 상향 조정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하나 더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네, 오늘 환경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이어서 이제 풍력 쪽으로 좀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향후 2, 3년 동안 좀 섹터를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뭐 신재생은 반드시 좀 챙겨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대기업들이 이런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을 얼마나 좀 체크를 했느냐 이런 법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풍력타워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하부 구조물가
올해까지 시장을 좀 외형 성장 확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의 위치도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고 있어서 운송비 절감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좀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보조금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25년을 기점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폭발적인 폭력의 이런 설치량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수주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태양광이 87% 그리고 이제 풍력이 13%의 이런 정책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6대4 비율로 변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풍력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엘니뇨 현상에서 또 나름대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평가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의 또 이슈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추적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친환경 관련 CS 윈드 길게 가져가 봐도 좋을 종목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네요. 저는 좀 건설기계 쪽에 건설기계. 진성 TE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건설기계 밸류로 놓고 봤을 때는 진성 TEC가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주요 매출처 자체도 캐터필러 쪽에 대한 주력 매출처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는데 주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반영을 전혀 좀 못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4, 5년간의 지금 하향 사이클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향후에는 굴삭기 판매 부분들의 좀 호조가 분명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굴삭기 부분들의 판매 호조세가 꾸준하게 나타나주게 되면은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는 그 교체 주기가 굉장히 좀 빠른 룰러라든지 아이들러 이 부분들이 지금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체 수요 부분들은 빠르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좀 20년 가까이 지금 캐터필러 사와에 지금 주 공급 업체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는 지금 실적 역시 굉장히 좀 동행을 해줄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좀 북미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건설 수요 역시도 지금 견조한 흐름을 꾸준하게 지금 지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수요 부분들은 북미 쪽에서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중국 쪽에서 굴삭기 쪽에 대한 좀 수요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건설기계 쪽은 좀 진성 TEC를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최근에 흐름 좋은데 진성 TEC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9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네, 항상 공부할 때마다 들고 오는 종목인데요. 네. 네, 이번에도 또 이슈가 또 새롭게 형성이 됐죠. 네, 흑해 곡물 협정이 역시나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러시아 쪽에서의 좀 회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방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안 그래도 이제 6월 달에 좀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이 되기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러시아에서 G7에서 제재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일단 1차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흑해 쪽에서의 이런 이제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되면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또 댐 폭파 이슈도 있었죠. 네. 오염수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다시 작황을 시작한 쪽에서의 좀 그런 생산량들도 한 2, 3년 동안은 또 생산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마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제 환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이미 설탕 가격 브라질 지역은 수확기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설탕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곡창지대였던 그런 부분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량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곡물 트레이딩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아무래도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뭐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도 100% 이상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문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철강 쪽에 좀 휴스티를 좀 휴스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섹터 중에 좀 하나이지 않을까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철강 쪽이 잠깐 반짝 좀 반등을 해주고 나서 아직은 좀 많이 또 기대감이 꺾여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중국의 철강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금 통과를 한 상황에서 지금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좀 철강 쪽에 대한 섹터 수급이 충분하게 순환매가
경기가 돌아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의 지금 신규 특수채 발행이 5월 말 들어가지고 지금 2조 위안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반기 인프라 투자를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이신 5월에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지금 1.4%까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철강 산업 쪽에서는 좀 호황기가 슬슬 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국면 자체는 확실히 좀 회복 국면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닥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좀 과정이라고 현재로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로 인한 지금 하방 리스크는 지금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휴스티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 쪽 제외하고도 지금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 프렌트 수주 산업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북미 쪽에 대한 에너지 관련 수혜주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철강 수요와 그리고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 중에 휴스틸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본느입니다. 본느. 네, 사실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쪽에서의 이런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O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ODM 관련된 종목군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 뭐 그와 연관된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뭐 52주 신고가 찍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부분도 기초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실적에 부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매출단에서도 11% 정도가 상승이 나왔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는 흑자 전환을 또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초 쪽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게다가 색조 쪽도 있고 ODM도 있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에서 상당히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슈나 수급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뭐 상해 유황공사라든지 이제 이런 종속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기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북미 지역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당 종목 북미 지역에서의 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신제품이라든지 고부가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도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하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도 한번 동반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만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느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더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 탑백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휴스틸을 좀 탑픽 네.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 휴스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좀 성장성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산업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시고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봉상의 현재 구간이 좀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매물대가 많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단기 평을 꾸준하게 이탈을 안 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봉상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어느 정도 조정, 바닥 구간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저가 매수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뭐 월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충분히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7,2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 가격 전략 저희가 세워드렸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탑픽은 뭐죠? 네, 저도 마지막 종목인 본느고요. 본느. 네, 일단은 뭐 중요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9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조금 1,800원 라인 때 뚫어주게 되면 2,3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1차 1,900원, 2차 2,3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절은 1,54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긴 할 텐데 주가의 위치는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스틸과 본느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